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9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산세가 꺾였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개방 이틀 만에 다시 부분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2주 동안 국회가 3번이나 폐쇄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신청을 받거나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때문에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터빈 발전기 2기가 정지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장관 사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며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이후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일단 확산세는 꺾인 분위기인데 방역당국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연휴에 이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19명으로 지난달 중순 수도권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째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특히 수도권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지난달 14일 이후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콜센터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20%를 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방심은 반드시 집단 발병과 전국적인 유행 확산, 그리고 인명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는 50명,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는 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와 버스 승차권은 창가 측만 판매하고 좌석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봉안시설의 재래실이나 휴게실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토요일 문을 열었던 국회가 이틀 만에 또 폐쇄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자택대기를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자택대기에 들어가는 등 민주당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투표 도중 국회 내 추가 확진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국회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1일 우리 국회 본관에 여러 곳을 취재를 했고 9월 3일 소통관에서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진 기자와 20여 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는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지난 1일과 3일 국회에 출근해 한정혜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면담 등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몸에 이상을 느껴 다시 검사를 받았다가 잠복기인 12일 만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민주당은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인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즉각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2차 접촉자인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한정혜 의원의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머물렀던 본관과 소통관 그리고 의원회관 일부는 폐쇄됐고 모두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특별한 지원책이 담긴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말뿐인 내용에 그쳐 어려움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입니다. 장애인 지원책과 감염병 대응법이 담겨 있는데 주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확진일 경우 병원에 먼저 입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장장애인은 일주일 뒤에야 입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9월 3일 날 병원 배정이 된다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셨대요. 당장 투석을 받지 못하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이 아니라 투석을 못 받아서 사망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나선 뒤에야 입원이 됐는데 매뉴얼이 관할 보건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염병에 취약해 타인과 접촉을 줄여야 하는 신장장애인은 교통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함으로써 자기가 감염되지 않을까. 적절한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가격리되는 사례도 늘면서 격리기간 동안 이들을 돌봐줄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뉴얼에도 지원 확대 방안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보호자인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격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줄 테니 부모가 24시간 자기 격리 기간 동안 돌봐라. 일상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는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말뿐인 지원 매뉴얼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젊은 층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증상과 격리 생활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확진자 브이로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낯선 질병을 겪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고 1일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몸에 느낄 증상은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침대이고요. 리모컨이 있어서 이걸로 더 세우거나 내릴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브이로그가 코로나19 확진 후의 병상 생활과 경과 공개 등과 결합한 일명 확진자 브이로그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증상과 건강 상태부터 병실 내부 반찬까지 화면 너머 시청자들과 허물없이 공유합니다. 안 좋은 인식도 각오를 하고 올렸었는데 앞으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정말 힘도 많이 얻었고 댓글에는 쾌유를 빈다는 응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더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기도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유튜브에 브이로그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홍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서 더 안심할 수도 있었고. 모두에게 낯선 질병의 생생한 투병기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고립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 하지만 심각한 증상 자체까지는 영상에 직접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민주당이 매출 하락을 증명한 자영업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바꿔 증명 없이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창업해 매출 비교 대상이 없는 자영업자, 매출이 0인 집합금지 명령업종 등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유흥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 증명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초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증빙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고려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창업해 매출 비교 대상이 없는 자영업자도 있고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은 매출이 아예 사실상 0인 만큼 매출 하락을 논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종이나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세희망 자금,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12개 업종 중 유흥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흥업까지 지원하는 건 반감이 클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4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는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안을 고민해온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줄여 더 절실한 계층의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조금 전인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 복귀를 앞두고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강력한 수준의 단체 행동을 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18일째 집단 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병원 전공의 비대위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오늘 오전 7시부터 병원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전남대병원 전공의들은 파업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내부 반발도 있어 오늘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단체 행동 수위를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응시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험 거부를 결정해 총 응시 대상 3,172명 중 약 14%만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직 시험 접수를 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 국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양측 모두 강경 대응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9월은 주택 분양 대목이자 가을 성수기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 이달 들어 서울에서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84가구 모집에 12,000여 명이 몰려 평균 147대 1,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새 아파트가 귀한 상황에서 이번 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사실상 유일한 단지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을인 9월과 10월은 통상 분양 성수기지만 올해는 예외입니다. 9월 서울 분양 물량은 2017년 5,000가구, 지난해 2,000가구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699가구에 불과하고 이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말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일반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며 시기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대부분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진행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서울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둘러 집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분양 물량이 바싹 마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가운데 태릉 골프장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급될 3만 가구의 사전 청약 일정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2일째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통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형 박람회장에 방문객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대형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전 세계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 국영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종도 최초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巴西这样监管能力比较强，然后我们是希望在这样的国家做一些就是科学严谨规范的临床研究。然后呢，我们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최근 22일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앞둔 분위기입니다. 발원지로 주목된 우한은 지난 1일부터 대부분 학교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오늘 오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중국 당국이 본토 내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기간 중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내 감염이나 무증상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출국 승객에 대한 중국의 방역 조치마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일본에선 엄마가 15시간 넘게 술을 마시는 동안 어린 두 딸이 승용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들의 나이는 겨우 6살과 3살이었는데 26살 엄마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 이 자매를 차에 내버려 두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스시의 주택가 주차장. 지난 3일 오후 주차된 차 안에 있던 6살과 3살 난 여아 자매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두 아이의 어머니. 여성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도 함께 심폐소생술을 도왔지만 아이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이 지역의 날씨는 40도를 넘나들었고 차 내부는 더 높게 달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은 차를 세워둔 채 인근 두 곳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세 번째 음식점에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남성의 집까지 갔다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낮 12시 40분까지 아이들은 15시간 넘게 승용차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아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미군 참전 용사들을 패배자, 호구라고 불렀던 미 시사 잡지 기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면서 느닷없이 고 스티브 잡스 부인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시사 잡지 애틀랜틱지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전몰 용사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미 해병대원 1,800명이 묻혀있는 묘지 참배를 놓고 참전 용사들을 패배자, 호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를 되물었다는 겁니다. 애틀랜틱지가 보도한 내용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we've had a president who has contempt for American soldiers, wounded veterans, people who've been killed in action. 골드버그 편집장은 추가 보도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골드버그뿐 아니라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부인을 향해서도 화풀이를 했습니다. 잡스의 부인이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거액을 후원했고 애틀랜틱지의 대주주라는 지지자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유산을 아내가 사기꾼이 운영하는 극좌 잡지에 허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로린 파울 잡스는 지난 2017년 비영리 재단을 통해 애틀랜틱지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And it affirms what most of us believe to be true. That Donald Trump is not fit to be the job of president, to be the commander-in-chief. 바이든 후보는 교회를 찾아 참전 용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묘지를 참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발언은 평화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미국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며 이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동맹국의 주요 조치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입니다. 반중 전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미 동맹을 규정한 냉전 동맹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한미 동맹이 냉전 시대 군사 동맹에서 시작해 가치 동맹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때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통일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 국무부가 이 장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 CVIP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북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8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살 이상으로 전 국민 중 1,9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한 숲에서 화려한 모자를 쓴 사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 사연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영상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순한 눈망울의 야생 사슴 한 마리. 가만 보니 뿔에 알록달록한 뭔가가 걸려 있는데요. 예쁜 모자라도 쓴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버리고 간 해먹이 뿔에 엉켜 있는 겁니다. 사슴을 처음 발견한 이 커플이 동물 구호단체에 연락을 해 이 사슴을 추적 중이라는데요. 인간이 함부로 버린 물건에 동물이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국과 유럽, 홍콩 등에선 매해 무동력 차 경주대회가 열리는데요. 10대와 20대 참가자의 사이에서 도전장을 내민 한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소프박스 레이싱이 열렸습니다. 비탈길에서 무동력 차를 타고 출발해 결승선을 더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인데요. 보통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참가하지만 이번엔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60살의 데보라 휴스턴 씨. 집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만 하는 손주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함께 참가했다는데요. 일주일에 2번 항암 치료를 받으며 훈련을 병행했지만 오히려 투병 생활을 잊을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열정만큼은 전혀 지지 않으시네요. 그런가 하면 여기 간식에 대한 집념이 아주 대단한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동물원이었다면 잘 먹는다고 좋아했겠지만 먹어선 안 될 걸 먹어버렸다네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마을입니다. 보안관이 잠시 세우고 문을 열어둔 차에 침입자가 발생했는데요. 아무리 밀어봐도 꼼짝 않는 이 침입자. 바로 난데없는 갈색 염소 한 마리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지 정신없이 서류 뭉치를 뜯어먹고 있는데요.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서류를 놓지 못합니다. 지나던 강아지까지 가세해 실랑이가 계속됐고
간식 시간을 방해받아 불쾌했던 염소는 보안관을 들이받고 결국 달아나 버렸다네요. 태풍 하이선은 어제 소멸되었지만 이 태풍이 몰고 왔던 습한 공기와 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때문에 경기 동부와 영서, 호남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충청에서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한편 오후까지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12에서 18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해안가에서도 바람이 역시 다소 강하겠습니다. 오늘 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제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밤에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 경기 동부와 영서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요. 충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호남에서는 오락가락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오늘도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6도, 청주 22.1도, 안동은 20.2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은 25도로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햇볕에 대구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또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